배우 송중기와 영국 출신 배우 케이티 사운더스 커플의 결혼 소식은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와 외국 배우의 결혼이 흔치 않기에 해외 매체들도 이들의 만남부터 결혼, 임신 소식, 데이트 모습까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이러한 사례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 남성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기도 합니다. 런던에 사는 에밀리 씨 역시 한국 남성과 사랑에 빠진 경우인데요. 그녀가 경험한 한국 남성의 특징이라며 커뮤니티에 공유한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제가 런던에서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런던 외곽에서 부모님과 살다가 처음으로 독립하여 런던 시내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집을 구하는 비용이 상상 이상일 줄은 몰랐어요. 출근 날짜는 다가오는데 가진 예산은 한정적이라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결국 저렴한 반지하원 베드룸을 렌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집을 제대로 둘러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상황이 급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국의 반지하방은 환기나 습기 관리가 잘 안 되면 생활하기 불편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비 오는 날에는 물이 차올라 백조가 떠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농담도 있을 정도였죠. 집주인은 계약하며 건물에 아시아계 남자가 한 명 살고 있다는 말을 덧붙였는데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굳이 아시아계 남자 얘기를 왜 한 걸까? 조심하라는 뜻인가?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이삿짐을 새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집안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문은 고장나서 닫히지 않았고, 주방 등은 켜지지 않았으며, 창문 고리는 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수도 나오지 않았고, 인터넷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미설치는 이사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미리 모뎀을 주문해둔 상태였지만 약속된 날짜에 배송 기사는 오지 않았고 몇 번의 항해 끝에 방문한 기사 역시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몰랐던 불편함들을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나 막막하고 괴로웠습니다. 이사 첫날부터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답답한 마음으로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위층에 산다는 그 아시아계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짧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치려는 그를 제가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아래층으로 이사 온 에밀리라고 해요. 혹시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인사를 건넨 후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지 그리고 근처에 철물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쓰레기 버리는 곳을 친절히 알려주었고 철물점은 왜 찾는지 되물었습니다. 제가 집안의 문제들을 간략히 설명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괜찮다면 자신이 한번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순간 혹시 나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같은 건물에 살면서 불편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그의 담백하고 진솔한 태도에 조금은 경계를 풀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 집에 들어와 제가 설명한 문제들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자기 집에 가서 연장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제법 큰 연장통과 전기드릴까지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틀어진 화장실 문을 바로잡고 온수기를 열어 낡은 패킹을 교체했으며 주방 등을 새 것으로 갈아주었습니다. 휘어진 창문고리 역시 자신의 연장통에 있던 새 부품으로 말끔하게 교체해 주었습니다. 며칠은 끙끙 앓아야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들이 순식간에 해결되는 것을 보며 저는 그저 넋을 놓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싱크대 문소음까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여 해결해주고는 조용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보여준 그의 미소는 정말 선해 보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출근하며 그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고리는 힘없이 헛돌기만 할 뿐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 전화해서 오전 반차를 내고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당장 와줄 수 없고 오후에나 들를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다시 위층 남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집에 있었고 제 다급한 설명을 듣고는 곧장 연장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문 상태를 살피더니 몇 번의 시도 끝에 능숙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꼼짝없이 집에 갇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꼭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제안을 받아들이며 이번에는 식당을 자기가 골라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며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한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직업을 밝혔을 때 저는 깜짝 놀라 정말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며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손재주가 좋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 한국 식당에도 가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애가 깊어지면서 저는 그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저희 집 이웃에 살던 중국인 가족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으며 이 문제로 부모님과 자주 갈등을 빚었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부모님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기에 아시아인에 대한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 부모님께 전화로 그의 좋은 점과 우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남자친구와 함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 그는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예에 바르고 다정한 태도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침 아빠가 뒷마당의 낡은 울타리를 수리하려고 애쓰고 계셨는데 남자친구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빠의 낡고 녹슨 연장들을 가지고도 금세 울타리를 튼튼하게 고쳐놓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났던 다른 남자친구들은 부모님 앞에서 어색하게 거리를 두거나 자기 할 말만 하곤 했는데 남자친구의 공손하고 적극적인 모습에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특히 그의 친절하고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따뜻한 배려심을 느끼고는 완전히 마음을 여신 듯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 댁에 다시 방문했을 때 남자친구는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집안에서 편히 이동하실 수 있도록 복도와 화장실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묵묵히 손잡이를 설치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해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